네, 이슈 딥다이브 함께 하시죠.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은 팀장, 그리고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의 손여로 팀장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굵직한 이슈들이 시장에 많아서 저희 빨리 출발해 볼게요. 첫 번째 주제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정의선 회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나란히 서 있는 사진이 나와 있는데 현대차가 오랜만에 거래대금 현재 2위 기록하면서 부릉부릉 시동을 어제부터 걸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브앤테이크가 확실합니다. 31조 투자하고 그다음에 관세 면제받고 이렇게 빅딜이 성사가 됐는데요. 자동차에 들어가는 철강까지 미국 현지에서 다 생산을 하게 됩니다. 기브를 많이 했는데 테이크도 얼마나 할 수 있을까가 관심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로봇이라던가 자율주행 그리고 AI 이쪽에서 미국 업체들과 협력을 조금 더 순조롭게 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잡지 않을까요? 네, 현대차가 그런 기대감도 가져가게 되면서 오랜만에 거래대금 붙으면서 강한 시세가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시은 팀장님, 지금 공매도권과 관련해서도 사실 자동차가 조금 유리한 위치에 있다라는 분석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대규모 투자건이 나오고 있는데 주가들이 다 음봉이거든요. 네, 이거 어떻게 좀 해석하고 계세요? 이 내용이 갑자기 오늘 나왔다라고 하면 그래도 강하게 버틸 수가 있었는데 네. 전일에 자동차 관련해서 관세에 대한 우려가 일부 완화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의해서 현대차를 비롯해서 자동차 부품주들이 어제 정도 먼저 올라왔던 구간들, 그러면 오늘 굉장히 좋았던 내용들이 나왔어도 어제 단기적으로 들어가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 또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강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펀더멘털적으로 보게 되었을 때도 사실 공매도가 재개가 되었을 때 낙폭과대에다가 실적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밸류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굉장히 저평가가 많이 되어 있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유리할 수밖에 없는 게 수급적인 측면에서 더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삼성전자 이야기를 하면서 공매도가 재개가 되었을 때 외국인의 수급이 더 들어올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대형주라든지 혹은 펀더 기반의 좋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유리한 환경이 조성이 될 수 있다라는 코멘트를 드렸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 자동차 산업을 보게 되었을 때 부품주가 먼저 가기 위해선 현대차 형님이 먼저 움직일 필요가 있는데 그에 대한 환경이 먼저 마련이 되고 있는 상황들. 그리고 지난해 10월부터였습니다. 10월에 25만 원부터 갑자기 고꾸라지기 시작했던 게 트럼프 대통령이 그때부터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현대차에 대한 관세 우려가 부각되었고 그로 인해서 아무리 좋은 실적을 내었어도 그리고 아무리 좋은 기업에 대한 주주 환원에 대한 내용들이 나왔어도 그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크다 보니까 네. 주가를 굉장히 짓눌렀던 상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거기에서 이에 대한 우려는 대다수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현재 자리에서 저는 충분히 접근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난해 미국 판매량이 170만 대로 역대급을 경신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수출 데이터를 보게 되었을 때 반도체 잘 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잘 나간 게 자동차 쪽에서도 하이브리드라든지 전기차 쪽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미국 쪽에 대한 판매가 굉장히 잘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만큼 지금 미국 쪽에 대한 판매가 집중이 되어야 하는데 이번에 미국 쪽에 대한 투자를 집행하게 되면서 연간 120만 대의 이상의 생산 능력을 또 확보를 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미국 쪽에 굉장히 주력하고 있다를 보여준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저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요소가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생산 판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집중을 하면 꺾일 수는 있습니다. 네네. 꺾일 수가 있긴 한데 요즘 자동차 매장을 가보시면 SUV 차량이라든지 EV 차량을 매장에 굉장히 많이 깔아두고 있어요. 그만큼 소비자분들이 조금 더 고부가 가치, 그러니까 한 대를 더 팔더라도 마진이 조금 더 남는 차량 쪽에 대해서 손을 더 주고 있다는 뜻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매출이나 영업이익 단에서는 그렇게까지 크게 걱정은 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네. 지금 자리에서 올라왔다 보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대한 변곡점은 무엇일까가 중요한데 오늘 단기적으로 보게 되었을 때는 26일에 또 이제 현대차그룹 메타 플랜트에 대한
이벤트가 어느 정도 예정이 되어 있고요. 준공식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또 어떠한 내용들이 오는지 또 어떤 인사들이 참여하는지에 따라서 주가에 대한 들썩거림은 나올 수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3월에는 또 뭐 GM에 대한 협업에 대한 내용들이 또 나올 수가 있긴 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4월에 기아 인베스터 데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현대차라든지 기아가 미국 쪽에서 어떠한 내용들을 보여줄 것인지 다시 한번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저는 그 전까지의 기대감은 여전히 유효하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 드려보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26일을 중요한 이벤트 데이로 보면서 일단은 긍정적인 시각을 얘기해 주셨는데요. 차익 실현이 어제부터 사실 움직였기 때문에 손효리 팀장님 나오고 있는 게 아닐까 얘기해 주셨는데 그동안의 주가 위치를 보면은요. 이거 너무 빠른 거 아닌가? 차익 실현을 벌써?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연속성에 대한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리고 기아는 또 멕시코 공장에서 생산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네, 현대하고 기아 비교해본다면 기아가 여기에서는 크게 메리트를 가져가지는 못할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게 되는데 어떨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 시은 팀장님이 밝게 말씀드릴수록 이 저의 그 양초 본능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수급동을 많이 체크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현대차랑 기아 중에 뭘 살래라고 했을 때는 조금 원래는 전 보통 기아를 많이 말씀드리거든요. 근데 보통 시가총액도 작고 저평가 매도도 좀 있기 때문에 저는 기아를 선호를 하는데 근데 서서히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 둘의 격차가 굉장히 좁아졌습니다. 옛날에는 시가총액 차이도 많이 났었고 이제 주가 수익 비율도 차이가 많이 났었어요. 근데 주가 수익 비율 같은 경우는 분자가 주가다 보니까 현대차가 기아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높으면 퍼가 높을 수밖에 없죠. 근데 이런 뭐 기아에서도 만들고 있는 전기차가 있고 현대차가 만들고 있는 전기차도 있고 양쪽에 잘 팔리다 보니까 시가총액 차이도 뭐 몇 천억 정도 차이가 안 나고 퍼도 비슷해지면서 정말 쌍둥이처럼 닮아가는 모습입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거래 대금이나 일간 변동성이 이제 예전에는 기아가 컸었는데 이제 현대차도 그에 못지 않기 때문에 저는 현대차에 좀 손을 든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현대차랑 기아를 비롯해서 완성차랑 부품 관리 종목들이 온기가 들어온 이유는 총 3가지 뉴스인 것 같습니다. 3가지 뉴스 중에 2가지 뉴스는 어제 나왔고 한 가지 뉴스는 오늘 아침에 나왔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이 보편 관세, 그다음에 타겟화된 관세를 보면서 그 안에서 기술력이 있는 뭐 현대차라든가 기아 이런 쪽에서는 어떤 관세에 대해서 조금은 자유로워질 수 있다. 그게 첫 번째 아이디어였고, 그다음에 현대차랑 기아가 미국에서 3천만 대 이상의 판매고를 기록을 한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두 번째 뉴스가 나왔죠. 그다음에 오늘 아침에 나온 뉴스는 가장 유명한 이제 미국에다가 31조 가량을 투자를 하겠다 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그럼 너네가 요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해 주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늘 완성차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불현듯 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보면서 현대차를 보면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미국이라든가 뭐 아마존, 알파벳, MS가 글로벌 펀드 이제 투자를 하겠다고 했을 때 자기 돈을 꺼내서 투자하는 경우도 있지만 펀드를 조성한다고 했죠. 펀드를 조성한다고 했을 때는 그 펀드 가입자가 폭발적으로 나와야 펀드 수요가 증가가 되는 거고, 우리 투자분들께서는 투자하실 때 그거 하나는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떤 산업에 대해서 매년 얼마치 성장한다고 했을 때 그 성장치를 초과하는 경우가 많은지 부족한 경우가 많은지, 우리가 특히 양자랑 제약바이오 제가 가만 말씀드리는 게 이 신약이 통과됐을 때 시장 규모 나오잖아요. 얼마 팔릴 것이다. 근데 그런 경우를 초과하는 경우보다는 부족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한테 일부 실망했죠. 실망 안 하신 분도 계시지만 분명히 뭐 오스탈 인수하는 데서 뭐 투자를 이만큼 진행하겠다 했는데 갑자기 유상증자 나오고, 이수페타시스도 2차 전지 뭐 음극재 사업 진행하겠다고 했더니 유상증자 진행하고, 물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현대차가 유상증자를 진행할 거다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저는 내부 정보를 하나도 모릅니다. 근데 지금 현대차가 미국에다 투자를 하겠다고 한 것도, 그다음에 작년에 현대차 실적 발표했을 때도 뭐 국내 완성차 부품 기업에다가 뭐 원래는 30조를 투자하겠다고 했다가 투자 규모를 21조 줄였다는 사실, 그런 것도 아실 것이고, 그다음에 관세 면제를 받았을 때는 관세 범위가 25% 내외이기 때문에 현대차랑 기아가 가져갈 수 있는 이익의 25%가 추가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간단하게 현대차랑 기아에다 밸류에이션을 적정 주가를 25% 플러스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왜 현대차랑 기아의 이 외국인과 기관들은 단기 차익을 하는 걸까요? 불확실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선 현대차랑 기아가 바닥을 다질 수 있는 뉴스가 나와준 것은 고맙지만 이 종목들을 통해서 드라이빙을 걸기 위해서는 4월 초에 있을 그 관세가 불확실성이 제거가 되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기관 수매도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부품주 같은 경우는 외인 수매도 나오고 있으니까 나의 투자 패턴에 맞는 종목을 골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종목 선정은 여기서 잘 들어가셔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말씀드렸다시피 힘이 좀 빠져있는 종목들이 많고 그렇거든요. 어떤 쪽을 기회를 보실까요? 네, 종목 확인하겠습니다. 네, 김시은 팀장의 종목은 SL 가지고 오셨고요. 저희 손효루 팀장은 서현 이화를 선택했습니다. SL이 부품주 안에서는 가장 덜 밀린 것 같기도 하고 사실 유리하다 생산기지 가지고 있죠, SL. 네. 이제 미국에? 미국 쪽에 생산 기지 가지고 있는 부품사들은 굉장히 다양한데 네. 보통 자동차 부품주 3대장 하면은 항상 거론되는 기업입니다. 3대장이 SL, 화신, 서현이화를 3대장으로 보고 있고 플러스 알파로 HL 만도가 중국 쪽에 대한 모멘텀 붙으면서 함께 거론되고 있는 특히 변동성이 높은 기업 4개로 거론이 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항상 부품주 쪽에서 SL이 그래도 탄력성 있게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내가 단기적인 변동성을 노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SL 쪽이 그래도 좀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다른 기업 대비했을 때 이 기업 같은 경우 영업이익률이 좀 좋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박리담회 쪽입니다. 이제 좀 이렇게 부품사 같은 경우에는 이익이 어느 정도 제한된 부분들이 있는데 이 기업은 그래도 다른 기업들에 대비했을 때 영업이익률이 좀 높은 편, 10% 나올 때도 있고 작년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7에서 8% 정도가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도 다른 부분 대비했을 때 영업이익 측면에서 좀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기업이 헤드램프를 공급하고 있는 기업인데 현대차도 공급하고 있고 GM에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와 GM이 함께 협업에 대한 내용들이 함께 나와주고 있으면서 그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올라올 수 있는 구간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현대차 쪽에 대한 메타 플랜트 쪽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고 또 투자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서 뭐 생산 차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함께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당연히 미국에 함께 동반해서 진출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도 증설에 대한 기대감 혹은 매출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함께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측면에서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뭐 외국인 쪽에 대한 외국인이 아니라 기관 쪽에 대한 수급 역시도 함께 긍정적인 모습들로 보여지고 있기는 한데 다만 최근에 주가가 급등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5일선 위주로 좀 접근해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내가 접근하신다고 했을 때 거치로 들어가시기보다는 분할해서 접근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우선적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할 매수 이후에 팔 수 있는 가격은 어느 정도 설정할까요? 그다음에 45,000원 라인대까지는 그래도 추가로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 라인대가 전고점 라인대 부근이다 보니까 이 라인대가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도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매물대 돌파하면 그때 한 번 더 여쭤보도록 하고요. 3대장 중에 하나를 또 선택하셨습니다. 팀장님은 서현 이화로 가셨어요? 네. 네, 저도 SL 참 좋아하지만 저는 이름 이쁜 종목을 참 좋아합니다. 서현 이화 이름 이쁘잖아요. 그다음에 시가총액도 4천억이 안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변동성 강할 수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그거 하나는 확실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대형주 살 거면 대형주 사시고 중소형주 사실 거면 뭘 사도 된다라고 판단합니다. 우리가 완성차 부품 3대장이라고 보는 것들은 정말 영업이익률, 그들이 갖고 있는 영업이익률이나 뭐 주가 수익 비율, PBR, 배당 수익률, 그다음 일봉 차트 이런 게 다 비슷해요. 근데 일간 변동성은 어떤 뉴스가 나왔을 때 어떤 종목이 조금 더 연관성이 있냐에 따라서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서현 이화 같은 경우는 저는 이렇게 부르거든요. 작은 현대차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전기차 부품과 관련이 있는 종목을 원한다. 혹은 현대차 본연에 집중을 하겠다라고 판단했을 때는 서현 이화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서현 이화가 만들고 있는 승용차용 내외장재랑 상용차용 부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상용차라고 한다면 트럭을 들 수가 있죠. 그래서 서현 이화 같은 경우는 안 그래도 자신들이 만들고 있는 부품에 대해서는 80에서 90% 이상을 현대 기아차에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에 대한 매출 비중이 굉장히 크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전 상용 트럭을 보고 있는데 보통 이제 현대차랑 기아가 미국에 대한 공략을 하겠다고 했을 때 미국에서 필요한 것은 픽업 트럭이고 픽업 트럭도 이제 현대차 입장에서는 테슬라나 뭐 니콜라를 대응하기 위해서 현대차 입장에서도 전기 상용차를 만들고 있는데 이 전기 상용차에 들어간 시트를 서현 이화가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약속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단 바닥권에서 상승 나오는 모습인데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넥스트레이드 대체거래소 이야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차트가 굉장히 좀 당황스럽습니다. 지금 일봉 차트만 보시면은 아니 고점에 갭 상승한 다음에 뭐 장대 음봉 찍힌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대체거래소가 좀 거래대금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그 주가로 좀 장난을 하려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규장 개장 직전에 아침 8시에 막 고점 부근이나 저점 부근에서 매매를 체결시켜가지고 뭐 장대 음봉이나 장대 양봉 이런 식으로 형성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들 흔들리지 마시고 한 오전 9시 반이나 10시 이후에 차분하게 좀 매매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판단됩니다. 네. 서현 이와 같은 경우는 다른 부품주랑 마찬가지로 외국의 순매도가 일부 나오지만 기관 순매수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분할 매수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의점도 얘기해 주셨고 전략 설정 가격 어떻게 할까요? 네, 매수는 13,900원대에서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분할 매수는 한 13,750원까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손절가는 한 13,600원 잡아드립니다. 13,600원 잡아드리고 1차 목표가는 한 15,500원 설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속도내서 저희 두 번째 이슈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요겁니다. 또 관세와 관련돼서 조금 저희가 연장선상에서 보려고 하는데 2차 전지도 가능할까요? 라는 부분에 질문 던져봤습니다. 상호관세 면제 없다라고 엄포를 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유연해졌습니다. 상대국보다 우리가 나이스할 수 있다. 그러니까 깎아줄 수 있다라는 점을 시사하게 됐는데요. 테슬라의 어떤 꿈의 시나리오가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이었는데 그 이후로 주가가 좀 많이 고꾸라졌고 어제는 또 급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비아디를 보시면은 뭐 캐즘 문제 얘기 많이 하게 되는데 사상 연매출이 1,000억 달러가 돌파가 됐다는 뉴스도 나왔고요. 그러면서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들 에젤 에너지 솔루션도 긍정적인 뉴스 있었고 이쪽으로 한번 보려고 하는데 글쎄요. 이게 굉장히 무겁고 또 어제 LNF 신석권하고 이랬잖아요. 김신 팀장님. 이쪽에 대한 시각은 어떠실까요? 여전히 이제 뭐 관세에 대한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지수 측면에서 움직일 수 있다고 해서 2차 전지도 일부 반등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업황에 대한 내용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게 되었을 땐 여전히 보수적으로 바라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이 기업이 관세에 대한 우려 때문에 주가가 꼬꾸라진 게 아니고 업황에 대한 우려들 그리고 실적이 좀 부진하게 되면서 언제 턴할까에 대한 우려가 주가에 먼저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다시 한번 반등을 하기 위해선 선제적으로 하락했던 원인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런데 뭐 비아디 실적 굉장히 잘 나와주고 있고 판매량 굉장히 가속화돼서 움직이고 있는 거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거는 중국 전기차에 대한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 우리나라 2차 전지 관련했을 때 실적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은 실적에 조금 더 집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를 보게 되었을 때는 저는 저가 매수세가 유효하긴 하나 굉장히 타이트하게 그러니까 단기적인 관점에서 박스권 매매를 하신다든지 혹은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일부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또 이제 급등을 하는 흐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전고체 관련 종목군들이라든지 혹은 뭐 주니퍼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었을 때 이런 관련 종목군들에 대한 변동성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때 단기적인 트레이딩 정도로는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현재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고 현재로서는 단기적인 이벤트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자라는 말씀밖에 못 드릴 것 같습니다. 네, 조금 간단하게 얘기해 주셨는데 명확합니다. 뭐 지금 실적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더라도 믿고 따라갈 자리가 아니고 그냥 박스권 매매 정도 변동성이 나온다면 그걸 활용하는 매매 정도가 적당하다라는 의견이기 때문에 리스크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무게를 두고 보시는 것 같은데요. 손혜원 팀장님의 의견 어떠실까요? 네, 저도 참 저한테 놀랍니다. 나도 사람이구나. 그래서 2차 전지를 무한정 좋아할 수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매매 관점으로 접근하자라는 이제 결론부터 내드린 다음에 실적 반영력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꾸준하게 2차 전지를 참 좋아하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 정보들 실적은 꾸준히 체크를 하고 있고 매일매일 하씩 보고 있는데
어떤 종목에 대한 관련주가 뭐지라고 생각이 안 날 정도로 내가 2차전지를 많이 안 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저도 우리 신 팀장 이야기처럼 어떤 간단한 헤드라인 뉴스가 나왔을 때 그 관련 종목이라고 평가되는 종목이 단기적 슈팅 나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매매 관점을 보는 게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일단 2차 전지는 일단 현대차 정의선 회장의 미국의 투자에 대한 뉴스가 나오는 게 이게 좀 시발점이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현대차가 관세 부과가 이제 면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다른 전기차 관련 종목들이 그들도 이제 관세를 면제받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에 이제 테슬라도 12% 상승한 모습이고, 비아디가 지금 굉장한 매출처를 기록을 하면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자리에 앉으면서 비아디 매출이 올랐다고? 그럼 비아디 관련 종목이 뭘까?라고 했었는데 비아디 관련 종목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만큼 좀 2차 전지한테 많이 좀 기억이 좀 잊혀졌구나라고 했었는데 그 수소 전기차 이제 수소 전기버스 배터리를 만드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범한퓨얼셀이라는 기업이 있더라고요. 제가 검색하면서 찾았습니다. 그래서 범한퓨얼셀의 시세를 봤더니 범한퓨얼셀을 음봉을 기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이렇게 비아디가 호실적을 기록했는데도 범한퓨얼셀이 음봉을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좀 투심이 좀 악화가 되고 있구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앞에서 그 상정 앵커님이 LG에너지솔루션 수주 뉴스 나왔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수주 뉴스 나올 때마다 수주가 이 기업이 갖고 있는 시가총액 대비해서 몇 %인가를 체크를 해보는데 긍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뭐 2차 전지 완성셀 기업들 시총이 막 50조, 60조가 되는데 이 단일 공급 계약이 뭐 5천억짜리 요 정도 나오고, 그 5천억짜리도 1년에 납품이 아니고 3년, 4년에 나눠서 납품을 하는데 요거는 그렇게 많이 했다라고 볼 수가 없고, 지금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을 보면은 뭐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도 12개월 선행포가 580 정도 되고,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도 뭐 10일 선행포가 많이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뭐 관련 종목들을 봤을 때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이게 지속성이 없는 모습이고, 그다음에 제가 오랜만에 2차 전지 관련 종목이 나오다 보니까 엔캠을 검색을 해봤거든요. 네. 그래서 엔캠 같은 경우 우리 2차 전지 정말 좋아하시는 분 아셨잖아요. 국내 배터리 이제 국내에서 생산량의 4배 이상의 생산량을 중국에서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증설하고 있다는 뉴스 나오는데 정말 뉴스 못 깜짝 놀랐습니다. 엔캠 보면은 상용화 시점이 2025년 하반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최근에 엔캠을 검색을 해보니까 완공 시점이 2026년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같군요. 그래서 네. 저 역시도 이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에 대한 IR을 제가 다 다닐 수 있다고 한다면 정말 좋겠지만, 제가 증권 전문가로서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 2차 전지를 좋아하면서 2차 전지 뉴스 팔로우를 하고 있으면은 이 업황이 좋을 때는 뉴스들이 약간 좀 가감을 섞어가지고 좋게 나오는데 업황이 안 좋으니까 은근슬쩍 바꿉니다. 네. 이런 내용도 좀 아셔야 된다고 판단되고 있고, 2차 전지를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안타깝지만 네네. 대응 전략, 이제 대응의 영역으로 보시는 게 맞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업황 개선이 보이는 건 제가 꾸준하게 말씀드릴 거니까 그 부분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론은 똑같죠. 네, 투자할 때 아직은 아니다라는 판단 속에서 가지고 온 종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김수현 팀장은 대주전자재료, 그리고 손효로 팀장은 TCC 스틸입니다. 간략하게 포인트하고 전략 같이 들어볼까요? 실리콘 음극재 관련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주니퍼의 실리콘 음극재를 적용했다라고 하면서 1월부터 좀 강세된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요즘 주니퍼에 대한 내용들이 조금씩 잠잠하긴 한데 이거에 대한 판매량은 그래도 우리가 조금 관심 있게 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현재 뭐 테슬라가 고꾸라졌던 이유 중 하나가 유럽 쪽에서의 판매량이 안 나온다라는 이유였는데, 유럽 쪽에 대한 판매량을 잘 보시면 모델 Y 쪽에 대한 판매량이 굉장히 급감했습니다. 다른 모델들 대비했을 때. 그 뜻은 모델 Y 쪽에 대한 이제 모델이 체인지가 되면서 주니퍼에 대한 기대감, 그러니까 주니퍼에 대한 효과가 유럽 쪽에서 얼마만큼 나올 수 있을 것인가가 가장 관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현재로서 내가 2차 전지에 접근을 하신다라고 하면 주니퍼 관련 종목군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관심 있게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직 우리나라에 정식으로 출시가 되지 않았는데 만약에 출시가 된다라고 하면 또 주니퍼 관련주는 무엇이지? 라는 내용들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이런 점들을 한번 참고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다만 이 종목이 이슈를 기다리고 있는 종목군인 만큼 내가 이제 손절 라인 때는 조금 타이트하게 가져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항상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121선 라인대가
좀 이렇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심리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121선 라인대를 크게 뚫고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 하방이 좀 크게 나올 수가 있으니까 만약에 이 라인대를 돌파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는 또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도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윗단은 그럼 어떻게 잡아주시겠어요? 윗단 같은 경우는 네. 그래도 이제 전고점 라인대를 한번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11만 5천 라인대로 우선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TCC 스틸은요, 팀장님? 네. 네, 역시 주니퍼는 이제 테슬라 전기차도 있지만 하늘 끝에서 흘린 노래를 부른 가수 이름도 주니퍼죠. 네, 개그였습니다. 저는 TC 스틸 보려고 하는데요. 조금 어려운 상황일 때는 조금 다양한 모멘텀을 갖고 있는 종목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TC 스틸 같은 경우는 제가 2차 전지 도금 강판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원통형 배터리 케이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테슬라의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원통형 배터리를 납품할 때 이 원통형 배터리를 감싸는 케이스는 TC 스틸이 만든다라고 보고 있고 도금 강파를 통한 본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낙수 효과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TC 스틸 보니까 실적이 눈에 띄게 개선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TC 스틸이 2차 전지 사업을 진행을 하겠다고 했을 때는 비용 지출이 있다 보니까 적자로 전환됐다가 2023년에 흑자로 다시 돌아왔고 그다음에 2024년에는 실적이 조금 더 개선된 모습입니다. 그다음에 테슬라 관련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테슬라 관련 낙수 효과가 있을 수 있고 그에 따른 실적 반영이 됐을 때는 좀 드라이빙 걸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는데 이제 올해 2월 달에 이제 시제품이 납품이 됐기 때문에 실적 반영 여부 체크하면서 현재는 매매 관점을 본 다음에 실적 확인됐을 때는 드라이빙 관점을 볼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TC 스틸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매 전략 가격대요? 네, 우선 수급동약은 오늘 외국인 순매수 들어오고 있지만 소극적으로 들어오는 모습이고요. 일단 오늘 음봉 나오고 있고 쌍바닥을 확인하러 가고 있습니다. 어떤 TCT를 매수해서 오늘 당장 수익을 보겠다는 관점보다는 한 수익 관점은 2주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매수는 25,700원부터 한 25,000원까지 분할 매수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가는 제가 23,000원, 1차 목표가는 제가 29,000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